예,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이 오랜만에 나오시니, 제가, 호가 생각이 안 납니다, 호가. 예? 오당. 오? 오당. 오당. 저는 변호사 참석하시더만, 안 나오시기 오히려 저는 내심 편찮으신가, 이렇게. 그렇지.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전에 글을 읽으시는데 엄청 초성이 듣기가 좋고 그랬습니다. 예. 시절이 나라가 정말 어수선한 시절입니다. 어찌 될지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노는 책은 읽어야 되고 정말 이전에 맹자책을 읽고 노는 책을 읽지만은 어떤 공자와 맹자의 책, 공명의 어떤 책을 읽어보면은 세상에 이 개인의 수기치, 개인의 명덕, 덕을 밝히는 것부터 넘을 다스리는 일까지 두루두루 요즘같이 과학 문명이 빠져 있지만은 과학 문명이나 이런 데는 이야기가 없지만은 사람의 일에 관해서는 인사에 관해서는 두루두루 다 언급을 하고 기감이 될 만한 글들이 많은데 지금 공명사상이 지금 한창 더 다시 한번 빛을 발할 그런 시절이 온 것 같은데도 일이 점점 공명사상은 암흑의식입니다. 세상에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벌써 서양의 어떤 글을 다 하려고 하지. 점점 공명사상을 유학의 도는 정말 소용이 없어지는 시절인가 싶은데 보고 또 하고 하면은 이 시대에 이 공명사상으로 가지고 제일 말하고 일할 시절이 한 번쯤 다시 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네요. 예, 앞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복습으로 읽고 오늘 할 건 넘어갈기도. 오유지호재가 무지하로라 요까지 했지요. 하고 그 뒤에 자기인 자체자와 여기 할 차명상식. 읽긴 했는데 해석은 안 했죠. 앞에 오유지호재가 무지하로라 요도 주자의 주대로 하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걸 갖다 옛사람이 해석할 때는 난 남들이 다 내보고 뭘 잘 안다고 하는데 난 아무것도 모른다 해가지고 공자님이 자기가 모르는 걸 gem양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지지 않습니다. 여서 알지자 같은 거는 다른 춘추를 보거나 해도 그렇습니다. 공자님의 외교나 무엇에 물을 때 이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을 하면 이것은 이러한 설리가 있기 때문에 이리 될 것이다 해가지고 마치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마치 공자님이 앞날을 예언적으로 점을 치듯이 잘 그리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미래의 일을 예지적으로 잘 안다고 내보고 하는데 나는 내가 어쩌면 옛날 지난 예언적인 그런 일을 잘 아노. 나 그런 거는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의 내용이 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틀리지 않느냐. 그거는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 내한테 아무 별거 없는 공공이야.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걸 나는 질문해봐도 그 질문의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결과를 갖다가 두드려보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노? 하고 처음부터 묻고 끝까지를 물어가 두드려보고서 그러면은 이 일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맞게 한 거지 점을 치듯이 그렇게 내가 예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봐야 이것이 훨씬 타당하다는 건데 아마 그런 해석을 잘 안 해놨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한 게 됐네. 봉조부지. 요 구원에 보면 공자님께서 자기가 도가 이 세상에 실현되지 아니한 것을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봉조가 부지하고 하에서 도가 나오지 아니하니 이여군저 나는 의미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아마 공자님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탄식하는 내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했네요. 그 다음 자기인 자체자와 여기서부터 읽기는 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견 자체자와 맨 의상자와 여고자 하시고 겐지의 수소나 필작하시며 가지 필출엇이다. 출자가 어떤 출자냐면 달리갈 출자인데 이거는 막 힘을 내가 달리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종종 걸음 칠 주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그 대궐에 이렇게 보면 대궐에서 임금이 있는 자리 앞에서는 신하들은 내시들 걸으면 어떻게 묶었습니까? 손을 앞으로 했고 허리를 굽혀가 짜작짜작 이리겠죠. 이 짜작짜작 이리 걷는 모습을 추라고 합니다. 그걸 추창을 추자로 하죠. 이것은 상대방이나 윗사람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해 신중히 해가지고 이렇게 상가하는 그런 거리를 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자가 추창할 추자는 그런 뜻입니다. 가지필주 지나갈 적에 옆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내 할개로 팔자 그러면 이리 지나가는 게 아니고 다소곳이 조마조마하는 그런 거리로 지나가는 것. 상대방에 대한 예의의 표시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출은 그런 뜻입니다. 달리갈 주자. 가지 필출엇이다. 안년이 개연탄활. 예, 유명한 겁니다. 실제 공자님을 옆에서 보고 말을 한 가장 공자님 성인을 또 성인의 내면을 체험한 안자가 공자님 모습을 갖다가 묘사한 것을 해가지고 노는 전체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앙지미고하며 찬지미연하며 첨지재전이러니 호런제오로다. 부자 순순년 선유인하사 바가 이문하시고 야가 이래하시니라. 욕파불능하야 기갈 오제호니 여유 소립이 탁이라. 수욕종지나 만류야이로다. 자질병 여신을 자로 사문인으로 위신이러니 백만말 고이제라 유지행사야여 무신이 위 유신하니 오 수기요 기천혼저 소위교자 하는 전장에 차여 여기사의 심지수야론 무령사의 이삼자지수호와 여기 정도야. 차여 종부덕대장이나 여사의 도로호와 차공이왈 유미오거 사하니 원독이 장저이까 구성가이 고저이까 자왈 고지제나 아는 대가자야로라. 자욕거 구이러시니 호괄루크니 여지아이고 자왈 군자 거지면 하루지유리요. 하루지유가 아니고 가지자까지 위를 떼야 됩니다. 하루지유리요. 자왈 오 자위 반노 영우에 악정하야 아송이 각득기소하니라. 자왈 출적사 공경하고 입적사 부영하며 상사를 불감불면하며 그 다음 불이 주고니 하유어 아제오. 이것도 어조서 어쩌로 위로 붙일 겁니다. 하유어 아가 아니고 하유어 아제리요 됩니다.
차제 천상활 서자 여사분저 불사주야로다 자활 오미견 호덕이 여호색자야키라 자활 비여위산에 유명한 말이네요. 미성일계하야 지도오지하며 비여평기에 수복일계나 수복 이게 덮을부 왔는데 덮을부 복 다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복일 겁니다. 수복일계나 진도 오왕년이라 이건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활 의지 불타자는 기해야 연저 자위 안연활 석호라 오 경기 진야오 미겐 기지야오라 자활 묘의 불수자 유의 분명 수의 부실자 유의 분저 유의 분저 자견 자체자와 민의상자와 여보자 하시고 되는데 요 글귀도 뭐 보면은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게 뭐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자견 되니까 공자께서는 누구누구를 보았다 이 말이겠죠. 볼긴 자니까요. 누구를 자체라고 했죠. 여기서 자자는 상복 자자고 채자는 원래 채자는 이거 세태할 세자죠. 요 세태할 세자죠. 요는 세태하다 뭐 가면 세태할 세자입니다. 그런데 상복일 때는 채라고 있습니다. 상복일 때 채일 때는 이것이 뭔 글자로 통용되냐 하면 실사부터는 이 글자와 통용, 이 글자입니다. 여기 상복채자라고 하는데 상복채라고 하는데 채. 요 채자는 상주인 표시죠. 본래 상복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상복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찌 됩니까? 상복이 옛날에는 어찌 됐냐 하면 요즘도 그 옛날 고대 상복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 상복을 하면 상복을 입고 요 남자는 요 앞에 가슴 앞에 사각형으로 된 요 삼배를 이리 붙입니다. 요 사각형 삼배 가로는 네치고 세로는 6인데 가로로 된 삼배 표시 붙이는 이걸 채라고 합니다. 채. 이걸 채라는 거예요. 상복 전체를 채라고 하는 게 아니죠. 상복채. 원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상복이라고 한 게 아니고 따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상복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옛날에 상을 당하면은 마치 우리 완장 차듯이 옷에다 요 가로대가 끼던데 좀 까만 이렇게 그 마포 삼배를 이리 붙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붙인 걸 채라고 합니다. 채. 그래서 채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유래가 된 이것이 그걸 나타내는데 요한 통용이고 거기서부터 유래돼 가지고 이것이 후대에는 상복채자로 나눠진 거죠. 상복채자. 상복은 어떻습니까? 상복은 뭡니까? 상복은 기간으로 따지면 몇 개의 등급이 있습니까? 상복은 5등급이죠. 세 5등급입니다. 3년상이 있고 1년상이 있고 9개월 상이 있고 5개월 상이 있고 3개월 상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상복은 5개월입니다. 3개월짜리는 누구를 위해서 입어줍니까? 총수로 따지면은 3종을 위해서 입어주죠. 8촌을 위해서 입어주는 상이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이외에는 다 상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입어주는 안의 친척을 복내라 그러죠. 복내. 상복을 입어주는 아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우리 복내다 하면은 8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8촌이 넘어가면은 그럼 8촌 안까지는 가족 개념이었죠. 8촌이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복되었다 이러죠. 민복했다. 복을 민했다는 거죠. 복을 민하면은 뭐 가지고의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8촌까지는 뭡니까? 사당에서 같이 동거조 제사를 지내고 그런 거죠. 그게 복내고 그렇죠.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면은 3년상, 1년상,
9개월상, 9개월상, 5개월상, 3개월상, 대공복, 소공복, 심화까지 있습니다. 상복의 모양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나오는 자체상이 있고, 하나는 탑재상이, 그건 맹자 때 했으니까 다음 너무 그러겠네요.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상복이랍니다. 상복. 그래서 공자께 승생께서는 상복 입은 자와 이 말이죠. 상복 입은 자와 그 다음 맨의상자, 면류관을 쓰고, 의상이라는 것은 상하의 옷을 갖춰 입은 것. 의상, 면류관을 쓰고 정식 간복을 입은 자, 면류관을 쓰고 간복을 입은 자와 그 다음 요자는 더블 요자죠. 입은 자와 또 앞을 못 보는 소견 인 자를 보시고는 gen지에 이들을 볼 적에는 이 말입니다. 보시고는 이들을 볼 적에는 수소나 소는 뭐 젊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비록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비록 젊은 사람이더라도 반드시 작은 일어나는 겁니다. 앉았다가도 일어나며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예우의 표시겠죠. 반드시 일어나며 수소나 필작하시며 그래서 작자가 일어날 작자가 돼가지고 이것이 아무리 그럼 어렵고 모르는 사람도 뭐 다 이랬을까 성인이 해가지고 이 뭡니까? 이 작을 소자가 여기 앉을 작자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에 글을 써놨습니다. 주자도 뭐라 했습니까? 주 가운데 보면은 호갈 적을 소자는 당작 앉을 자자라 돼 있죠. 그래서 그래도 앉을 자자가 되면 해석을 어찌해야 됩니까? 이들을 볼 적에는 비록 앉아 있다가도 서시 뭐 당연히 이건 뭐 업을 하는 거고 앉아 있다가도 반드시 일어섰으며 이런 뜻을 하고 소자가 맞는지 자자가 맞는지 이래가 옛날부터 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글수 그대로 하겠습니다. 비록 그 상복 입은 사람이나 또 뭐 앞 못 보는 사람이나 간복을 입는 사람이 비록 어리더라도 반드시 앉았다가 일어났으며 가지 이들을 지나갈 적에는 반드시 예의를 표했다. 쟁걸음으로 지나갔다라는 뜻인데 쟁걸음이 예의를 표현한 겁니다. 추자 한 개가 달려갈 추자, 추창할 추자입니다. 쟁걸음이라죠. 쟁걸음으로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가만히 볼 때 이겁니다. 자체자 상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뭐 공식적으로 어찌니까 상복은 밖에 출입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찾아오도 다른 사람이 옛날에 잘 안 만났습니다. 또 안 못 보는 사람이나 몸이 붉은 사람은 옛날에 사회를 행사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못 보는 사람, 뭐 장님 이런 사람들 일반 사람은 잘 상종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상복을 입은 사람이나 몸이 뭐 붉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로 봐서는 일반 사람들 상대를 잘 안 해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이런 사람도 보면은 저는 예의를 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겠죠. 그림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맨 의상자는 어떻습니까? 면류관을 쓰고 의관을 하고 이런 관리들이 와서 보자 하거나 만나자고 하면 공식 절차가 있고 할 건데 이런 사람 본 것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해가지고 이것은 좀 의아하다라고 이리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간부 이게 만약 주자가 줄을 탈 때 보면은 면류관을 하고 의상을 입은 사람은 기자지 성목녀라 고귀한 사람이 입는 정장이다라고 하고 성목은 정장입니다. 정장이라고 했다면 이런 사람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당연히 만나는 건데 이런 사람에 대한 것이 이해와 같은 이런 말이 왜 필요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의상자가 이거는 관리가 아닐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죠. 관리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다 이러고 보는 겁니다. 맨 의상자도 보면 그림 일반 사람이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 쪽으로 보면은 문장이 더 분명해지죠. 왜? 일반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데 공자님은 전혀 그런 것을 꺼려하지 아니하고 뭐 앉았을 때는 예의나 지나갈 때 예의를 표했다. 이래 보면 어떤 공자님께서 기천이나 안건함 신분이나 뭐 이런 상관없이 뭐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의상자를 보기에 이거는 아니에 어떤 제기를 하거나 안 그러면 구설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의보 요런 것을 두고 한 말은 아닐까 이리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우야가 자체라는 상복이 나왔지만 면의상자도 상복의 일종일 것은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면의상자가 고귀한 사람이라면 앞뒤에 있는 자체자와 고자하고 상황이 맞지 않다. 이런 뜻으로 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해석하는데 무엇을 두고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주자가 보는 고귀한 사람의 간복을 입은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도 문장이 어찌 됩니까? 앞에도 볼견자가 있고 뒤에도 긴지라는 말이 있죠. 볼견자가 두 분 들어가야 할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해석할 때는 상복 입은 자와 또 간복을 입은 자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면은 볼견자 해석이 딱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지도 않고 상종을 안 해줬는데 공자님께서는 이는 세불의 사람도 만나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날 적에는 이렇게 했다. 요렇게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볼견자 두 분이 해석한 거죠. 그래서 왜 볼견자가 두 분 들어갔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 위에 볼견자로 쓴 거는 해석할 때 상복 입은 사람이 밖에 출입을 안 하는 것인데 뭐 있어가지고 그걸 입고 나와가지고 공자님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 공자님 만나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관례상이나 통상적으로 잘 만나주지 아니하는 사람을 안돼도 공자님은 요청이 하면 이 사람들을 만나 주었다 해가지고 위에 볼견자 해석이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을 볼 때는 해가지고 하면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 안 보고 보다를 하면 어찌 됩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시고는 이를 볼 적에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볼견자와 뒤에 볼견자 어떻게 들리느냐 라고 하면은 해석하기가 조금 무지르니까 깨까다롭죠. 그래서 이 볼견자가 꼭 있어야 된다면은 이하에 있는 세부로는 보통 사람은 잘 안 만났었는데 공자님은 이런 분도 만나 주었다. 그렇고 이들을 볼 적에는 요리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면 문제가 볼견자 두 개인가 하고 면의상자라는 거 두 개가 의문스러운데 그에 대한 정답은 무엇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다 하니까 각자 뭐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 상복을 입은 사람과 몸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사람은 무시하거나 안 그러면 거리를 두기 십상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해갖고 공자님의 인사상 어진 너그러운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안녕히 개연탄말 위 다음에 위자 개자 한숨 쉬다 한숨 쉬는입니다. 개연 원본 본래는 뭡니까? 개위의 뭡니까? 한숨 쉬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는 의성어입니다. 개연은 하면서 이 말입니다. 안녕히 하면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 뜻이죠. 그래서 위연 개연은 위위 한숨 쉬는 모양입니다. 큰 숨 쉬는 모양. 그래서 제일 직접 해석은 안녕히 휴하고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 뜻이 위연탄활 개연탄활이죠. 이 이야기는 이 논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인 공자님이 가장 학문적으로 사랑했던 제자 두 분이 안녕히하고 두 분의 관계의 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공자님이 뭐 안녕히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안녕히는 뭘 했습니까? 불천노 화를 놈한테 옮기지를 안 해갖고 불의가 허물을 한 번은 실수를 해도 두 번 하지 않는 사람이고 삼을 불의인이고 지금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 말은 안녕히가 공자님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히 공자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렇고 이것을 보면서 안녕이 정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이 휴하면서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해놓고 유명한 말이죠. 앙지미고하며 찬지미견하며. 앙은 우러러 볼 앙자입니다. 우러러 볼 앙, 우러러 볼 앙. 그리고 앙 갈지자는 이분을, 갈지자 이 말이죠. 이분을 우러러 보면 미고, 미자는 더욱 미자입니다. 더욱 높아 보이고, 더욱 우러러 보면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아 보이고. 그 다음 찬지미견, 이를 속에 뭐 있는가 하고 뚫고 들어가 보면, 이를 뚫고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더욱 견고해. 견고하며 이 뜻입니다. 위에 앙지찬지란 말, 우러러 보다, 뚫어 보다 라고 한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우러러 보는 거죠. 이 정도 되겠지 하는 생각에서 본 겁니다. 이 정도 되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쳐다본 거예요. 속에 뭐 있을까? 아니 이 정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뚫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러러 봐요. 탁 가서 직접 보니까 뭡니까? 내 생각 이상으로 더 높아만 보이더라 이 말이죠. 또 뚫고 속에 뭐 있는 거 하고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야 자기는 생각하지 못한 그 깊이까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어떤 안녕이 공자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 경이로움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만 보면 뭐 안녕이 뭐 맹한 분 맹한 양반 같으면은 뭐 별로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의 10철 중에서도 최고로 하는 안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무엇을 우러러봤고 무엇을 뚫어봤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우러러본 것이 뭐인지 뚫어본 것이 뭐인지 우러러본다는 것은 어디든 간에 예모나 아니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품행과 관계된 것일 거고 뚫고 들어간다고 보면 내면에 갖춰진 어떤 인격적인 요소나 학문적 요소 이런 게 되겠죠.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불가하고 따라갈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앙지미고 찬지미견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를 뚫고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미견 더욱더 견고하며 또 어찌니까 첨지제존 이분을 쳐다볼 때는 앞에 있었어요. 내가 쳐다볼 때는 딱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홀연이 앞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고 본 게 어디입니까? 홀연이 나의 뒤에 있어요. 이거 엄청 유명한 말이에요. 어찌 됩니까? 선생님 내를 가르치고 앞에서 항상 하겠지 하고 가면 듣고 있었는데 뭡니까? 어느 순간에 내 뒤에 와서 내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간이 섬지도 안 하겠습니까? 이거. 네. 가르치기나 뭐이나 하고 가르치고 그럴거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 가르친 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어느 순간에 나를 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어떤 이 보니까 그럼 공자님은 신령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뭡니까? 앞에 있어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그 가르침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 뒤에서 내 하는 걸 많이 어느 순간에 보고도 있더라는 거죠. 놀라운 어떤 모습입니다. 안녕히 공자님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첨지자진의 홀은제오라는 이 말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겠지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는 마치 감시하듯이 내 뒤에 딱 서고 보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얼마나 했겠어요. 실제 이런 것이 느끼지 않고 이런 말을 그대로 빈말로 썼겠나요? 아멘. 이거는 안녕의 입을 통해 가지고 공자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앞에 계시는 거 하고 따라갔었는데 내가 잘하는지 모르는지 뒤에서 딱 보고 있더란 말이죠. 보고 있었으니 천지제오로다 문득 뒤에 계셨도다 하면서 보고 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딱 보고 탁
끌고 와서 이래라 저는 저래라 하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부자 순순년 선유인하여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딱 보고 있다가 선생님께서는 순순년 순순 또를 쫓을 순자 따라갈 순자죠. 그래서 순순년은 어떤 것을 과정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계단을 따라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순순년입니다. 따를 순자 쫓을 순자. 그래서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모양, 차근차근히 나아가는 모양, 이것이 순순년이죠. 그래서 부자께서는 차근차근히, 왜 뭐 불쩍 날뛰거나 그런 게 아니고 또 뭐 이해할 수 없는 고운한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께서는 딱 어떤 학문의 정도 수준에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선유인 남을,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하셔가지고, 인도할 유자 깨우치어 줄 유가 되죠. 잘 차근차근히 남을 잘 깨우쳐 주셔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는 전편을 볼 때 공자님은 뭡니까? 완력을 써서 꾸지람을 하거나 매를 크거나 뭐 비난하거나 이리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맹자는 좀 그렇지 않았죠. 맹자는 어떠십니까? 엄한 길지질로서 자기가 상종 안 할 사람 아예 안 만나고, 매를 클 때는 뭐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매를 크는 사람이 맹자였고, 논어에서는 공자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두 분이 기질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잘 사람들을 깨우쳐 주셔서 인도하셔서, 그 다음 공자님한테 완전히 뭘 배웠느냐가 나오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바가이문하시고 나를 무엇으로서 박식하게 하여줘? 나를 학문으로서. 여섯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 책구가 이거 얼마나 어렵나요? 요 때문에 해도 이 종이책이 없을 텐데, 죽간이라고 해가지고 대나무를 엮어가 대나무에 이렇게 글 써가지고 막 이런 게 그 내용을 찝니까? 너는 한 것만 해도 한 점을 쥐고 대야 돼요. 죽간에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책이 있을 게 없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 그걸 갖다 머릿속에 다 이어있으면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어받고 그걸 외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경에는 어떤 게 있다, 주역에는 어떤 게 있다, 춤춤하고 모든 걸 학문적, 뭐 학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나를 갖다가 학문으로서, 인문으로서 다 됩니다. 인문으로서 나를 박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찌되는가? 야가 이래. 나를, 약자는 간략할 약자지만은 나를 뭡니까? 단속시키는 겁니다. 절제하도록 해주는 것. 나를 예로서 딱 단속시켜주는 것. 자제하고 절제하는 약자입니다. 나를 예로서 절제하게 하여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보면은 요 중에서도 공자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알아야 된다 하는 학문적으로 알아야 또 배설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설에 나오고 어떤 것이든 다 하려면은 그 옛날 역사부터 인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김도 알고 필히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지식을 전달해주고, 또 어느 누구 어디에 나가서도 내가 내 자세에 딱 위치를 알아서 행동할 수 있는 예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요 바가이문 야가이래, 이것이 어찌됐냐 하면 육아에서의 공부도 했고, 줄이면 뭡니까? 방문 양례가 되죠. 문으로서 박식하게 해주고, 양례 예로서 나를 급약하게 단속하게 해줬다. 방문 양례고, 요즘 보면은 뭐 박약회라는 것도 이어서 그냥 박과 약을 따가지고 박약이라고 있는 거죠. 그럼 박약 이꼴 이러면 뭡니까? 공자님의 사상을 전수해주는 그런 모임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녕님, 공자님한테 뭘 배웠는지를 갖다 써놓은 것이 방문양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지금까지도 많이 알려진 거죠. 그래서 나를 학문으로서 박식하게 하여 주고, 나를 뭐로서? 예로서 나를 단속하게, 절제하게 하여 주셨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니까 뭐 따라가면 뭐 내도 뭐 선생님 마치 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 됩니까? 계속 끊임없이 순순히 선유인하기 때문에 어찌 됐냐 하면, 이거 뭐 이제 뭐 이 정도 하면 됐는데 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파 불능하야 기갈 오지하니,
내가 파자가 중도에서 그만둘 파자입니다. 때로는 중도에서 그만두고 싶기도 하였으나 욕파나 불능이죠. 그런 게 역접입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기도 하였지만은 뭐해? 그만둘 수가 없어서. 왜? 끊임없이 올라오도록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안 하니까 딱 뭐 뒤에서 딱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파불능하야. 그래서 두고자 하여도 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서 불능 능하지 못해서 그만둘 수가 없어서 기갈오제. 이미 내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쏟아가지고 따라했다는 거죠. 이미 나의 재능을 전부 다 부어가지고 공부한 거죠. 나의 재능을 모두 다 쏟았더니 그래가지고 가르쳐줘가지고 5년 10년 지난 겁니다. 그러면 뭐 얼추 스님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정도에 올라가가지고 공자님을 다시 보니까 어째요? 공자님 나의 재능을 다 쏟아가지고 공부를 하였더니 그 뒤에 공자님을 보니까 여유소립이 탁이라. 무엇이? 여유소립. 그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공자님의 모습에 딱 서 있는 모습, 스님의 여유소립이. 그래서 뭡니까? 여유소립이 그 공자님이 서 있는 발을 보니 뭡니까? 서 있는 모습이 서 있는 바가 탁이라 우뚝할 탁자입니다. 이 자는 그랄 연자와 똑같습니다. 탁연하고 같습니다. 여유소립. 공자님이 딱 서 있는 모습이 우뚝한 것 같이 보였다. 우뚝한 것 같이. 이거는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앉아가 공자님을 다시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앞에 앙짐이고 찬짐이기는 공부를 시작하면 공부하는 중에 본기고 여기는 기갈오제 자기의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서 그때 돼서 보니까 선생님의 진면목이 얼마나 우뚝한지가 눈에 보였다는 거죠. 이건 성인의 모습이 딱 보인 겁니다. 성인의 모습. 그래서 이게 엄청 유명한 기전입니다. 그래서 여유 됐지만 있을 자 뒤에 해석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딱 하고 나서 공자님이 서 있는 바가 우뚝함이 있는 것 같았었다 이 말이죠. 우뚝 솟아 있는 모습. 마치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우뚝함이 있는 것 같았단 말이죠. 그래 그때서야 어찌돼? 야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이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우뚝한 모습을 수욕종이라 내가 그 모습을 서 있는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였으나 말유야이로다. 말미암을 길이 없었다는 거죠. 말미암을 길이 없었어. 자기가 도저히 더 못 따라갈 단계가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그 공자님이 제일 아끼고 또 공자님도 그 재능에 탐복하는 앉아가 공자님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을 평가한 말 중에는 뒤에 가면 자공도 엄청 유명한 말을 했죠. 그렇지만 공자님이 진짜 공자님다운 모습, 공자님이 성인다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안자의 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엄청 분들은 유명한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앞에 부분도 중요하지만 뒤에 부분은 욕파불능하야. 내가 중간에서 중도 포기하고자 하나 계속 선생님이 건장하고 보고 있으니까 그만 불능하였어. 그만두지 못해가지고 나의 재능을 모두 쏟아가 공부하고 나서 공자님을 보는 게 공자님 서 있는 모습이 우뚝하게 보였단 말이죠. 그때서야 내가 어찌됩니까? 따라가려고 해도 도저히 따라갈 길이 없음을 알았다라고 표현해 놓은 부분입니다. 엄청 유명한 거죠. 네, 이 책에 보면은 요 역본에 보면은 이유가 말유야 이로다 이 글자를 한번 말미암다. 요거 말자는 없을 말자입니다. 없을 무자 같습니다. 아니 미자로 해도 아니 말유입니다. 여기는 말유가 맞습니까? 예, 말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유로 되어 있습니까? 요는 말유로 되어 있는데 예. 아까 잘못 읽어가 내가 예, 말유야입니다. 예, 그래서 말자 못하다는 뜻보다는 없을 뜻으로 없다가 통하는 말로 쓴 것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오자 하지만은 거기서부터는 마치 불가에서 어느 도단과 같이 그것은 따라갈 길을 못 찾는 거죠. 성인은 한등 높은 차원이 다른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 공장이 따라가고 탁 한 데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말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야인은 어조사입니다. 야인은 어조사입니다. 그래서 말미암을 길이 없었다라고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자님께서 하면 몹시 병환이 깊었을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가실 때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로가 공자님보다 먼저 죽었죠. 왜냐하면 공자님 돌아가시 그 전전해에 윗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자로가 거기에 가지고 불행하게 그 윗나라 영공이 죽고 남자 밑에서 아버지하고 자식 간의 왕권 다툼 때문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은 공자님 만년이었을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한 60대 뭐 69이나 70이나 이 정도 되었겠죠. 질병이어신을 질병이 그 해석이 어찌 되어 있나요? 질병이니까 병질자 병자니까 공자님께서 병이 나시건을 이리 해석이 되어 있나요? 병이 심해지자 심한 질병 해석이 어찌 되어 있나요? 보면 옛날 어른들 해석이 어쩌니까 질이 병하시거늘 이래 해석을 해놨습니다. 질이 병하시거늘 그런 질병이 한 단어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질은 앞에 거는 명사고 뒤에 병자는 동사라는 겁니다. 그거 고려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질이 병하시거늘 무슨 말이겠나요? 이러면 질은 병난 것을 말하고 병자는 병 심해질 병자라는 거예요. 병 심해질 병. 그러니까 그리고 더 나와서는 위독할 병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얘들은 해석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해석할 조선 중세까지는 질병이 명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뭡니까? 공자님께서 병환이 중해졌을거늘 이 말이죠. 병환이 깊어졌을거늘 그러니까 이상하게 돌아가실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었겠죠. 그래서 질병 자체가 명사가 아니고 주어 동사다 이런 뜻입니다. 공자님께서 병이 나셔가지고 그 병이 조금 위중해졌단 말이죠. 위중해졌거늘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 중에 제일 남아있는 제자가 자로입니다. 그래서 자로가 문인들로 하여금 뭡니까? 너희들 앞으로 준비할 때 다 신하로 삼다라는 것은 조정의 신하가 아니고 옛날에는 대부가 되면은 밑에 가신 그룹이 있었습니다. 대부가. 근데 공자님이 노날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그때 밑에 있듯이 제자들이 마치 가신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신 거죠. 그러니까 자로가 문인들을 하여금 다 그 옛날에 선생님이 대부일 때 가신노릇 했듯이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복장도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이러한 거는 만약 죽음을 대비한 거죠. 그럼 죽으면은 공자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다? 옛날같이 대부라는 직급으로 장사를 치르려고 이러한 게겠죠. 대부라는 직급으로. 그러니까 가신으로 삼은 것이겠죠. 가신으로. 그럼 옛날에 한 분 장관 지내면 다 장관인데 이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로도 먹고 얼토당토하는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옛날 선생님 법무장관 지내고 노날이 대부 지냈으니까 돌아가면 대부장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자로가 이랬겠죠. 자로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공자님께서 병환이 조금 위중해지시니 자로가 문인들로 하여금 신장 가십니다. 가신으로 문인들로 하여금 가신으로 되게 하였다. 그래서 대부장을 지내겠다. 대부로서의 장례를 지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병간왈 병이 간절 뭡니까? 병이 사이했다. 뜸해질 간자입니다. 뜸해질 간자. 병이 병자는 뭡니까? 위중한 게 뜸해졌으니까 좀 나섰다 이 말이죠. 병간왈. 그래서 위중해진 것이 뜸하였을 적에 공자님께서 말하기를 고이제라 유지행사여 오래되었도다. 유는 뭡니까? 자로의 이름이죠. 자로가 중유니까요.
오래되었도다 중유네가 거짓을 행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오래되었도다 유네가 거짓을 행하며 무슨 말인가 이게? 오래되었도다 유지행사야여 오래되었도다 자로 네가 쓸데없는 거짓된 것을 행하며 무신이 위유신하니 가신이 없는데도 왜 지금 대부로 그때 잠시하고 나오고 나서 망명길 올라서니까 가신 대부도 아니죠. 대부 아니면 가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신이 없는데도 위유신 가신이 있는 것 같이 하니 네가 그렇게 하니 오 수교 네가 그래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누구를 속이는 것인가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왜 그러노? 라고 해가지고 꾸중을 하였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래되었다 유지행사에 자로가 거짓을 행하는 것이 오래되었다는 것이 뭘 두고 한 이야기일까요? 뭐 이전에 자로가 거짓 행하는 게 뭐 이 논에 나와 있나요? 이거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심화도다 뭐 행사야 이렇게 보면은 지나치다 쪽으로 받아줄 것인데 오래를 굿자로 쓰는 거예요. 예? 몸이 오랫동안 아팠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 오래 아팠다 보면 10년, 20년 아팠다 보면 그건 뭐 안 했을 것 같고요. 빙이 오랫동안 앓은 것은 아닐 거예요. 예, 그래도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로가 공자님을 모시는 방법이 맛이 달랐다는 거죠. 뭡니까? 자로는 용기도 있고 무도 있고 간직에 나가서 업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로는 어찌 됩니까? 선생님을 모실 때 가까이 하나 서나고 딱 깎듯이 뭡니까? 딱 가신으로서 대부를 모시듯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는 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자기는 예전에 있을 때 공자님 법무부 장관 지낼 때 자기가 딱 그렇게 밑에 가신으로서 행동하시지 그렇게 예를 차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자유롭게 선생님 하고 다녔을는지 모르지만 자로만큼은 공자님을 딱 가신으로서 주인 대하는 것으로 딱 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 가신은 일종 뭐 하인하고 같은 거니까요. 하인으로서 딱 주인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디 가도 선생님 소리를 하기 전에 장관님 하고 그리 호칭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대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항상 대부로서 어디 가든지 그 예를 해서 공자님을 모셨기 때문에 오래됐다는 말을 쓴 것은 아닐까라고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논나라에서 망명은 55세 이상에서 논나라 돌아올 10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항상 그렇게 선생님이라 안 하고 가신으로서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구의자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요즘도 뭐 선생이라고 불러야 될 자리가 있고 그분이 국무총리를 지내시면 국무총리라고 할 때가 있을 건데 항상 선생님을 안 크고 총리님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 했기 때문에 구의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자루에 니는 제발 내보고 총리 소리 좀 하지 말고 선생이라 해라 라고 하고 같은 말일런지도 모를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니는 맨날 와 내보고 이렇게 대부로서 그렇게 이유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행사야 그 거짓을 행했다. 왜? 저는 대부가 아닌데 대부로서 하니까요. 한 것은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되었다 윤회가 거짓 이거는 거짓은 진실이 아닌 그냥 속이려는 거짓이 아니고 거짓됨을 행하며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대부가 아닌데도 대부로서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신이 없는, 대부가 아니라서 가신이 없는데도 내보고 신화를 읽게 했으니 이라는 게 거기 뭔 그게 본을 보여주는 거냐. 이것은 내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속이는 것인가. 그건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차 또한 또한 나는 여기 사의 신지수야는 문영별지 요는 앞에 나왔던 관용 구절입니다. 여기가 나오면은 여기는 영문 글자에 딱 보면은 여기 영은 배웠죠. 여기 영이 있고 여기에 B라는 게 있으고 A보다는 영자 차라리 영자입니다. 차라리 B가 낫다. B가 낫다. 그런데 여기 영자 앞에 뭡니까? 없을 문자가 한 개 있죠. 요 문자가 한 개 있죠. 그럼 해서 문자면 되겠습니까? A보다는 차라리 B가 낫음이 없겠는가? 뭐 이래 되겠죠. 요래 되겠죠. A보다는 차라리 B가 나음이 없겠느냐? B가 더 낫다는 말이겠죠. 이럴 때 의문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해석. 그래갖고 요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한 나는 뭐보다는 여기 그대로 있죠. 사의 신지수야론 무엇에 가신의 손에 죽기보다는 가신의 손에 죽으면 뭐 대보로서 장례 지내는 거였죠. 가신의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어디에 2, 3자는 두세 명 되는 상대방 이때 자자는 그대 자자를 했죠. 그래서 너희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들 내지는 그대들 이 말입니다. 두세 명 되는 상대 손아래 사람들을 자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신의 손에 죽기보다는 다른 말로 대보로서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그대들의 손에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음이 없겠는가? 거의 더 나은 것 아닌가 이 말이죠. 그래서 그대들의 손에 이는 뭡니까? 그대들은 뭡니까? 문인이죠. 그럼 스승으로서 장을 치는 거죠. 그대들의 손에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차라리 낫지 않은 게 나음이 없겠는가? 낫지 않겠는가라고 똑같습니다.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하면서 자 또한 여종 부덕 여종 부덕 대장이나 종자는 비록 종자하고 똑같습니다. 또한 내가 비록 대장은 얻지 못하더라도 큰 장례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치러주는 장례를 대장 우리가 말할 때 국가에서 하는 국가장 이런 거죠. 그래서 정식 장례 공적으로 치러주는 장례가 대장이죠. 대부로서 치르면 그리 되겠죠. 그래서 또한 나는 비록 국가에서 하는 공식적인 장례인 큰 대장을 갖다가 얻지는 못하더라도 여사의 도로와 그리는 못하더라도 내가 어찌 길가에서 죽게 하겠느냐. 왜? 누들이 있으니까. 객사는 하겠나? 라고 해가지고 스승으로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공자의 정신이기 때문에 청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공자님은 민분과 실제가 틀린 것을 지극히 싫어했습니다. 혐오할 정도로. 맹자도 그렇죠. 민분과 실제가 틀린 것을 유자들은 극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 한글 가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대성, 지성, 문성이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 어찌니까 문성, 왕이라고 써놨죠. 그래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대성, 지성, 문성왕이라고 하는데 문성왕은 후대에 왔고 추존을 해가 왕이 됐죠. 과연 공자님 이 세상에 계시나 그 뭐 문성왕이란 추존의 호를 좋아하셨겠나 안 좋아하셨겠나 이 말이죠. 왕도 안 지내는데 추종해가지고 내가 뭐가 왕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자님은 탐탁하게 여지 안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 탐탁하게 여지 않은 이런 경우는 뭡니까?
뭐 남명도 똑같은 거죠. 남명도 뭐 사서 막 간주를 주고 유품지 당선 행감을 주고 뭐 상선 판관을 주고 했는데도 돌아가실 때 간지 쓰지 마라. 나는 명정이 처사로 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은 공자님이 살아 계셨다면 이런 추존의 이름, 임금도 안 지냈는데 임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좋아했겠느냐 해가지고 단지 공자님은 노선생이라 하면 적합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중국에는 그 한교의 그 위패 우리하고 다르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곡부에 가보신 분은 어땠습니까? 곡부에 그래서 거기가 대성지성 문성왕이 아닐 수도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청나라 때 한 분, 청나라 때는 고정하기 이제 득치할 때죠. 할 때 하면서 진짜 아니 공자님 문성왕이라는 그 추준한 거 해도 좋다고 해가지고 했었겠느냐? 그래 아닐 수도 있다. 이래 본 거죠. 그런데 실제 이걸 또 안 쓰면 문성왕이라 안 쓰면 지금 공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례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문성왕이나 칭호를 안 하면 무엇이 없어져야 됩니까? 예? 또 사배가 안 된다. 또 무엇입니까? 홀기를 쓸 수 없는 거예요. 홀기를 쓸 수 없는 거예요. 홀. 그래가지고 이게 또 엄청 이게 작은 것이긴 하지만 왕적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법도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만 봐도 공자님의 기본 마음은 내가 대부 지내고 잠깐 지내다가 말았는데 내가 죽었다 해서 그 예전 직급으로 가지고 장사 지내라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만 봐도 공자님 진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알 수 있는 거고. 뭐 생각해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자공 안해 다음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죠. 자공이 공자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메 자공이 공자님이 논날에서 망명해가지고 위나라 또 진나라 채나라 이런데 다 다니기만 했습니다. 다니기만 하고 또 누가 뭐 그 다니면 그 나라에 가지고 제일 뭐 대부까지 지냈으니까요. 또 뭐 이름 다 알렸으니까 인간한 사람이 와서 뭐 찾아가면은 다 알 것이고. 공자님이 찾아가면 뭐 다 알 것이고 또 뭐 배설도 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나와서 쭉 다니기만 했지 배설 자리를 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공자님. 그래서 자공이 공자님에게 물은 겁니다. 아니 그 망명생활을 할 때 외국에 갔을 때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유미옥의 사하니 미옥 여기는 가정의 문장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의사 여기에 무엇이 있다면 여기에 미옥 아주 멋진 옥이 여기에 있다. 아주 멋진 옥은 보배니까요. 아주 여기에 좋은 옥이 여기에 있으면은 온독이 장져 있고 온은 뭡니까? 감출 온자입니다. 저장을 온자요. 감출 온 담을 온자 되죠. 온독 독자는 독독자입니다. 온독 괴자로 돼 있죠. 근데 독자가 도가니 독자 뭐 이겁니다. 독에 지위를 여놓고 요만한 그런 단지 같은 거죠. 이것을 독에 넣어서 독에 감추어서 독에 넣어서 밑에 감출 장자는 보관하다는 뜻입니다. 독에 감추어서 독에 독 속에다가 넣어서 장적 이것을 보관할 것입니까? 가정 문장입니다. 만약에 아주 귀한 옥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걸 갖다 딱 독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잘 보관하랍니까? 아니면은 구성가이 고저이까 성가 가짜는 가짜인가 좋은 값을 구해가지고 당신 얼마 줄라요? 이렇게 그건 구하는 거죠. 너한테 좋은 값을 구하여서 이것을 곧잘 파는 겁니다. 이것을 팔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저자가 문장 뒤에 있을 때는 뭡니까? 지호의 준말이죠. 그래서 의문문이 됩니다. 이것을 의문문이죠. 고지호아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어서 이것을 독에 넣어서 이것을
이것을 그 보관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값을 구하여서 이것을 팔겠습니까? 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공이 공자님이 외국에 가가지고 공자님이 뭐 누구 자기를 갖다 써달라고 등용해달라고 너무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으니까 아니 답답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가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공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고지제 제자 이런 감탄 쪽이었습니다. 고지젠저 뭡니까? 팔아야지 요 말이죠. 갈지자는 옥을 나타내죠. 아니 그 옥이 있으면 그걸 말로 감잖아. 팔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그러나 나는 뭡니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 선가. 나는 갑자입니다. 여선 착할 선자로 빠져 선할 선자로 빠져진다. 그런데 나는 좋은 값을 쳐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라고 한 거죠. 나는 값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자공이 말과 공자님 한 말 중에서 다른 글자가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무슨 글자가 다르나요? 자공은 구할 구자를 썼고 공자님은 뭘 썼나요? 공자님은 기다릴 대자로 썼죠. 무엇을 그거 썼잖아요. 자공은 좋은 값을 찾아다니면서 구해가지고 그걸 팔 것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공자님은 파는 것은 동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팔 거다? 좋은 값을 기다렸다가 판다. 뭡니까? 진짜 자기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렸다는 거죠. 내 도를 실천해 줄 사람을 기다렸다가 파는 거지. 아무 때나 가지고 값 많이 준다고 팔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멋진 말입니다. 엄청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일이나 남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져야 하는 마음이죠. 그래. 내가 가진 도가 세상에 펼쳐지는 것을 당연히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려 가지고 팔든가 말든가 해야 되지. 내가 막 자랑해 가지고 어디 가서 판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입니다. 자, 욕그 구이러시니 욕그니까 거주하고자 하였다는 거지. 공자님께서 구이 땅에 거주하고 싶어 하였다는 겁니다. 구이 땅. 구이는 불분명합니다. 앞에 나와 있거나 이자 오랑캐 있자니까 오랑캐 땅에 살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이라는 거는 주에 보면 동방에는 9 종족의 오랑캐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합해가 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이가 어디인지 막연하게 동방의 오랑캐 땅이라고 한 것인지 뒤에 문장을 보면 어딘지 확정적인 지명일 것 같은 느낌이 엄청 많이 드는 겁니다.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주자도 줄을 붙이기로 중화 땅이 아닌 오랑캐 땅일 것이다. 그러나 중화 땅에는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난정하니까 차라리 이 중국을 떠나서 오랑캐 땅에 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구이가 논나라에서 어찌 천민 집단이 살고 있는 곳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누추할 누자를 갖다 바로 일서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이가 어찌냐 하면 신분이 우리 같으면 양반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아래 사람들이 안 그러면 특별히 기피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구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명이지요. 그런 뜻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이라고 말로 한 거니까 공자님께서 이거는 하면 논나라에 있으면서 그 논나라의 어떤 어지러운 정치 이런 것이 실정이 나니까 한번 했던 탄식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구이 땅에 가서 나는 구이 땅이나 가서 살란다 이래 됐겠죠. 그래서 실제 가지는 안 했으니까요. 난 구이 땅이나 도저히 논나라 수도 논나라 숙부 이어는 곡부에는 난 못 살겠다.
구이 땅에가 살란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호기왈 어떤 사람이 말하기로 바로 갑니다. 아니 그건 누추한 곳인데요. 누추한 곳인데 어쩌려고 그럽니까? 이랬던 거죠. 누한이 여지하 있고 그곳은 누추한 곳이고 일반 신분이나 정상 생활하는 사람 가서 살 수 없는 곳인데 어쩌려고 그럽니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영을 볼 때 누한이 여지하니까 누자를 쓴 것은 당박 이래가지고 오랑캐던 가보죠. 오랑캐라고 누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당시에 구이 땅은 누한 줄을 누구나 다 아는 곳이니까 실제 노나라에서 하급 천민 집단들이 살던 어떤 곳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땅은 누추한 곳이고 보통 정상인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인데 어찌할 건가요? 라고 하니까 공자님 이 말이 유명합니다. 공자님께서 뭐라 했습니다. 군자가 거지면 하루 지류예요. 아무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천한 사람이 살고 오랑캐가 살고 있다 해서 거기에 가서 군자가 살면은 무슨 누추함이 있느냐 있으리. 군자의 왜? 군자의 본을 봐줘. 거기 사람들이 변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인지한 거죠. 땅 자체가 누추한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군자가 그거 살면은 다 군자가 될 건데 뭐 누추해? 라고 한 말하고 뭐 비슷한 그런 겁니다. 이것만 봐도 어떤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나 앞에 같이 상복을 입은 사람이나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나 이런 거 꼭 일련의 과정을 봐가지고 공자님께서 어떤 신분적인 거나 지역적이나 인습적인 것에 매여 있었던 분은 아닌 것 같은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와 그 뒤에 건 공자님 만년을 노나라에 돌아와가지고 도저히 정기에서는 다시 써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 노나라 돌아와가지고 세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와가지고 주역을 12을 달았죠. 주역을 12을 달고 시경이 엄청 시가 많이 있었는데 시경 중에서도 산시설 시경에 중요한 것만 가려가지고 시경을 정리했죠. 춘추를 지었죠.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고 음악에 관심이 있었는데 쭉 다이가 전나라 노나라 다니면서 정악이 무엇인지를 와가지고 노나라의 정악에서 어긋난 그 악을 정리한 거죠. 우리나라도 뭐 악을 정리한 사람 있잖아요. 악을 정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악 정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정치나 이런 거하고 다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음악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걸 보면 공자님의 어떤 식견이 다양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입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위 반노 어디로부터 자자는 몸으로 붙습니다. 어디로부터 위나라로부터 어디로 돌아와서 노나라에 돌아온 그러한 뒤에 내가 악사를 맞는 게 앞에도 나오죠. 그래서 간저장을 들었다는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아니면 음악 정리하는 거하고 다 일련의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연후에야 악정은 악입니다. 소각이 아닙니다. 악이 바로 잡혔으니 악이 바로 잡혀서 바로 잡혀가지고 아송이 되어 있지만 아송은 주역은 시경은 뭡니까? 내용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죠. 시경의 내용 그 풍과 아와 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경은 6개 6이 있는데 부비형도 나오는데 이 풍은 민요만 모아놓은 겁니다. 각 지방의 민요. 아는 조정에서 군신 간에 연회를 열 때 연주했던 음악의 가사입니다. 송은 종묘에 제사를 지낼 때 연주했던 음악을 모아놓은 것이 송입니다. 그래서 풍은 이전에 누가 다 했으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내가 노나라로 돌아온 뒤에 악을 바로 잡고 나서 아와 송이 이 말입니다. 아와 송이. 그건 뭡니까? 조정에서 연주하는 음악도 공자님 잡았다는 거죠. 또 종묘에 제사를 지내는 노래도 공자님 바로 잡았다는 거죠. 아와 송이 각득기소라. 아와 송이 각득기소라. 제각각 그 소를 얻었다. 그 소를 각득기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소는 무엇을 준말하라고 했습니까?
가뜩기소 소, 그 소. 소는 소당면의 준말입니다. 예, 소는 소당면. 그 당연한 바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 마땅한 바를 얻었다. 가뜩기소할 때 소자는 무엇을 준말이냐? 소당면의 준말이다. 그걸 내가 하고 나서야 아도 송도 그 마땅한 도를 얻었다. 정상적으로 딱 반은 음악이 행해졌다는 거죠. 그래, 이게 얻었다는 것은 작은 게 아닙니다. 조정의 군신간에 연애를 할 때 악이 딱 절도에 맞으면은 조정이 합행해지는 거죠. 재례를 지낼 때 이것이 맞으면은 신령이 흠양을 제대로 한다라고 믿은 거죠.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약을 정비했다라는 거죠. 예약. 그런 뜻입니다. 자활, 그 다음 공자님 그 말씀, 이건 뭐 어디도 나오는 거죠. 출적 밖에 나가면은 누구를 섬기고 사공경, 공경대부를 섬길 것이고 섬기고 입적, 집에 들어오면 누구를 섬기고 집에 들어오면은 부행을 섬기며 상사래, 상사는 자기 상도 되고 이웃 상도 되겠죠. 상사에 감히 힘쓰지 아니함이 없으며 불이 죽은 술을 마시고 뭡니까? 곤혹스러움을 겪는 거. 술주정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려면 술을 마시고 곤란해지는 술을 마시고 곤란해지는 게 아니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아니한 것.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유와 재료. 뭔 말인 겁니까? 밖에 나와서는 공경대부를 잘 섬기고 집에 들어오면 부형들을 잘 섬기고 상을 당하면은 힘써서 상을 치르고 술을 마시고도 아주 취해가지고 곤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이는 네 가지가 하유와 재료 뭡니까? 하면 뭐니까 무엇이 나에게 있겠는가 이 뜻이죠. 무엇이 나에게 있겠는가? 뭔 말입니까 이게? 무엇이 어떤 것이 나에게 있겠는가? 그럼 있겠는가 하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럼 없다는 말은 이거 안 했다는 말입니까? 말이 엄청 이상한 말입니다. 이것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글입니다. 잘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그럼 하유와 재라하모 이 네 가지에 나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1차는. 그럼 우지현이 나는 조정에 나가가지고 공경을 섬겨본 적도 없고 집에 들어와서는 부형을 섬겨본 적도 없고 또 상사가 나도 내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리 해보지도 못했고 또 술을 먹고는 간혹 내가 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술 취중도 부려봤다 라는 걸 인정한 것인가요? 그리 안 한 것이 내한테 어찌 있냐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좋게 해석하는 한국의 방법 반대로 나쁘게 해석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누구나 사람들이 다 당연히 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나 이런 것들은 밖에 나오면 공경 섬기고 지들은 부행 섬기고 또 상상을 나오면 열심히 힘을 다해 도와주고 또 술을 마셔도 취해가지고 비틀대는 데까지 안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하는데 하유를 갖다가 하나지유로 보는 겁니다. 하유를 무슨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유는 하나지유라고 말을 많이 했었죠. 하나지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데 무슨 우리가 행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것만 행하면은 남자로서 기본은 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행하는 거 보는 거다. 이거는 좋게 일상적으로 그리 봅니다. 그리 하는 것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 네 가지만 행하면 박해가 남자로서 기본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유를 하나지유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 네 가지를 행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네 가지를 행하는 것을 당연히 행하면은 무난하다라고 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찌는 실제로 하유와 제가 이 네 가지가 내한테 어떤 것이 무엇이 나에게 있나
나는 이것을 못 해봤으라고 본다면은 이것도 말이 된다는 거죠. 말이 돼. 왜? 이것이 만약에 공자님 배석기를 언제 나왔나요? 40대 후반에 나온 거예요. 40대 후반. 그러면은 쭉쭉쭉 30대, 15세 때부터 공부를 했고 30살이 지나고 30 후반, 40 초반까지 다 배설을 못 나간 상황이었어요. 혹시 이게 한 40대 초반쯤 돼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살아온 것을 탄식한 말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요? 왜? 중요한 문제는 입적사부행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와 형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죠. 공자님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나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형 맹피가 있었는데 맹피가 제대로 했나요? 안 됐죠. 그럼 하유와 나자가 공자라면 공자님은 자기 생전에 아버지 못 모셔봤고 형하고 같이 안 지내본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사실이라고 보면은 자기는 부형을 보고 싶어도 못 본 거예요. 그럼 만약 배설 안 할 때라면 배설에 자기 나이 되면 벌써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못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난해요. 이웃에 상사가 났거나 막 도와주고 싶어도 가난해서 막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다 못해요. 그럼 간혹 술도 마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래야 이게 만약에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공자님 부형을 안 섬겨봤으니까 효도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늦게 돌아가시고 그랬지만 아버지하고 형을 섬겨봐야지 못 섬겨봤는데요. 그래서 사실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럼 이때 배설에 못 나갔을 때 그럼 놈들 같이 지금 나이에 조정에 나가서 공경을 하면 성게도 보고 집에 들어오면 부형을 아버지 형을 성게도 보고 상사가 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위를 갖다 충분히 해보기도 하고 술을 마실 때도 다 기분 좋게 마시고 하는 것들이 내게 있었는가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살아온 것을 탄식한 것은 아닐까라고 보기도 하는데 성인이 그랬겠네 해가지고 지금 말한 것은 그대로 인정을 잘 안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잘하면은 보통 남자로서 밖에는 행할 수 있다 했고 하유를 하나인지 이유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유와 아재 그러니까 나에게 이 네 가지가 무엇이 있노라고 할 때 나자를 공자님 자신이라고 본다면 그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유명한 말입니다. 그거 자재천상활 공자님이 냇물 위에 계시면서 말하기를 천상이라고 써도 상자 이거는 내가하고 똑같습니다. 냇물이 흘러가는 언덕 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냇가에 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냇가에 우두커니 서가지고 하신 말은 없습니다. 서자 여사 원저 서 흘러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구나 말이죠. 부자는 감탄입니다. 흘러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은 이와 같구나. 이와 같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대명사는 손으로는 물로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흘러가는 것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자가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은 이와 같구나. 불사주야로다. 낮이나 밤이나 그침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줄을 엄청 많이 붙여놨습니다. 저자의 정이천하고 주전을 할 때 흘러가는 것은 이와 같다.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한다. 맹자도 이것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도의 hin상을 말한 거다. 세상의 모든 도의 본체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맹자도 그리 했죠. 그래서 영가유효진이라면서 간수지수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는 저 흘러가는 물과 같이 영원히 그침없이 그렇게 운행한다라는 도의 본체를 이야기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런데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알아서. 그래서 또 어떤 탄식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 있죠. 공자님이 우연히 논에서 망명길에 하고 위나라를 가다 우연히 천상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다시 자기의 도가 펼쳐질 그런 시기는 뭐 기약도 할 수 있고 없고, 또 제자들은 이렇다 하는데도 뭐 배설에 나와가지고 제자들은 뭐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시대는 끝나고 벌써 그만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가 실행되지 않고 이미 세월이 흘러서 노시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세월이 무상한 것을 탄식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통상 그렇게 해석하는 걸 요즘 더 봅니다. 도체로 보기보다는 흘러가는 것은 이와 같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냐고 흘러가서 내게 주어진 세월도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이제는 나이 늙었다 해가지고 스스로 만년에 자기의 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탄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요는 요즘 뭐 후자 쪽으로 더 많이 이해합니다. 도의 본체 쪽보다는. 그래서 도의 본체로 거침없이, 요는 주자나 이천에는 엄청 강하게 이것은 도의 본체를 얘기했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유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한순간도 쉼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자 여섭으로 한 것을 무엇을 말한 것이다. 이거는 군자가 학문을 할 때의 자세를 말로 하면서, 학문을 할 때 무엇을, 학문을 할 때 군자가 학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강불식하는 정신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 주에 보면 그건 나왔습니다. 도체, 도의 본체가 이렇게 끊임없이 운행하기 때문에 이 도에 따라 가지고 도를 실천할 사람도 스스로 한순간도 간단 없이 스스로를 강하게 해가지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해갖고 자강불식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안에 그 이천이나 주자 또의 주가 얼마나 뭐 시원하고 당당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어찌든 자활 오미견 호덕이 호색자야 캐라 됐습니다. 나는 못 봤다 말입니다. 뭐 앞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못 봤다. 덕 좋아하는 것, 덕성이라는 것은 수양을 통해서 쌓이는 거죠. 덕 있는 사람 좋아하는 것을 뭐같이 하는 자, 호색, 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그리하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 색은 같으면 여색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색. 뭐 통상 여색이야죠. 사람이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은 본성에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덕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해가지고 닦여야 좋아하는 거죠. 덕 있는 사람들 좋아하는 것은 덕 있는 사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덕 있는 사람, 인격을 갖춘 훌륭한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을 뭐 탄식하는 이런 쪽의 말이다 이런 건데, 나는 덕 있는 사람 좋아하기를 여자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 1차 해석입니다. 그 다음 꼭 이 색이라 해서 여자냐, 색은 보기 좋은 사람, 잘난 사람 이 말입니다. 인물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마음속에 있는 덕을 보고 좋아하기는 쉽지 않다 라고 꼭 색자를 여자로 보지 않고 잘난 사람, 뭐 요즘 막 탤런트 같은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덕을 속에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이 뭐 오히려 딱 여색으로 보기보다는 그게 더 미남이라는 이는 외모가 잘난 사람, 용모가 잘난 사람 이거 보면 더 낯설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면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덕을 보고 좋아하는 것을 나는 미남인 사람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라고 해가지고 덕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은 것을 비교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와 그 다음 거는 딱 공부하는 걸 두고 한 말, 공부를 할 때 자강불식 끊임없이 매진해야 된다는 이야기요. 앞에 거 통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활 비여 위산에 미성일계하야 지도오지예요. 비유컨대 위산은 산을 만드는 겁니다. 산을 만들 때 흙을 쌓고 높이 쌓아야 산이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산을 조성할 적에 자신 산을 조성해. 산을 조성하면 흙을 갖다 보여야 되니까요. 미성일계 개자가 뭐냐면 사택이 개자인데 흙을 따면 나르는 소코리, 채소코리 이런 겁니다. 채소코리, 소코리. 그래서
비유하자면 산을 만들 적에 같은 여자는 뒤에 해석합니다. 산을 만들 적에 한 삼태기를 완성하지 못해. 딱 한 삼태기만 더 갖다 보면 산이 딱 100%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삼태기를 못 부었어요. 그럼 한 삼태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지하는 것도 내가 중지하는 것이고 같은 짓자는 끝까지 읽었는데 내가 중지하는 것이고 뭡니까? 너희 볼 때는 딱 한 상태만 더듬으면 딱 산이 100% 되는데 싶은데 못하겠다고 그만둬도 그 자기가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요건 공부를 할 때 중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이 비유합니다. 중지하는 것과 같고 그럼 위에는 비유하자면 위에 뭐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생일 때 말이 있겠죠. 중도 포기하는 것은 뭐가 같고 이 말이죠. 공부를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것은 이와 같고 할 때 같은 여자 쓰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아? 산을 만들 적에 한 삼태기만 부으면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중지하도 내가 중지하는 것과 같고. 시작을 안 해 그와 같다. 처음 시작을 해야 된다. 포기하는 게 그와 같다는 거죠. 또 요건 뒤에 거는 시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시작하는 처음 시작입니다.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매진하는 것도 비유하자면 뭐와 같아? 평지에다 판판합니다. 평지에다가 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첨언지 산에 갖다 붙습니다. 평지에다가 산을 만들기 위해서 비록 한 삼태기를 걷다가 들이부어서 출발하는 것도 나아가는 것도 너희 볼 때는 그거 보고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니 한세 번 흙 마루 갖다 붓노 함께 이거 산 만들 낀데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만둬라. 언제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 상을 말한 겁니다. 놈들은 무슨 말로 하나 한 삼태기 갖다 붓고 이거 대산 만들 끼다 라고 하면서 한 삼태기 갖다 부어가지고 또 한 삼태기 그렇게 진보하는 것도 이것도 내가 해 나가는 것이다. 중도 포기도 시작도 니한테 달렸다. 학문의 성취는 누가 해야 되나? 자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거는 누가 봐도 아이고 언제 산 만들래 하고 걱정할 것 같아도 시작해가 나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다 돼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건데도 그걸 못 참아가지고 포기하는 것도 네가 하는 것이다.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하는 학문의 자세를 이야기한 거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학문이나 돌을 닦는데 한번 매달려 보면 이는 뭐 공부를 요즘 이런 공부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한 개 뚫어내려고 일하는 것이. 계속합니다. 자활 의지불타자는 기해야 됩니다. 의지불타자 어떤 것을 말을 해줍니다. 어떤 것을 탁 말을 해주면 그 말한 대로 실천하는데 한 개도 게으르지 않은 사람, 나태하지 않아요. 뭔가를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듣고서 실천하는데 나태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밖에다. 그는 아내밖에 없다. 기해야 연자 아내다. 이 제자의 아내는 배우면 100% 실천하는 거예요. 100%. 이것만 봐도 아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공장의 눈을 볼 때 아내는 말을 하는 것마다 100%를 다 소화해내는 행동을 소화해내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 이 또 아내를 갖다가 얼마나 칭찬한 말입니까? 이 말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자위 안녕 말 자유 안녕을 해석하면 어찌 됩니까? 자위 안녕을 해석하면 공자께서 안녕을 일러 말하기를 앞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자위 안녕 말 공자님께서 안녕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뒤에 보면은 안녕이 일러 말할 안녕이가 죽고 없을 때 한 이야기예요. 스크라 에스카도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해석하다. 그래서 요 자위 안면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자위 토를 달자면 이 말입니다. 자위 안연왈의 야이고 자위 안연하다가 왈 이 말입니다. 자위 우연히 안연이 죽고 나서 공자께서 안연이가 됐다라고 일컬어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말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연이 죽고 없을 때의 이야기였거든. 그래서 요거는 자위 안연하다가 왈 자위 안연할세 왈 이 말입니다. 공자께서 우연히 죽은 안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석호라고 붙어가지고 공자님께서 안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말하기를 아유 애석하다. 오 미경기진녀라. 나는 그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매진하는 것은 봤고 가다가 포기하는 거, 요 공부하는 거에 대한 가능이다. 포기 중도에 내가 포기하는 거, 중재하는 것은 나는 못 봤는데 너희들 그리 공부하는 사람 있나? 라고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 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요? 이 전체 아까 나온 안연 뒤에 이야기는 학문 공부하는 거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안연에 가는 이야기 나오니까 또 뒤에 이야기까지 나온 것일런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자능있는 안연도 일찍 죽었잖아요. 노도란 증자가 나와가지고 공자의 도를 대통을 이어가지고 갈 줄 또 어찌 알았겠나요? 그래서 사람의 국가도 흥망성쇠가 다 있는 기고 개인의 가문도 흥망성쇠가 있고 사람의 한 일생도 흥망성쇠가 있는 기고 또 사람의 재능이 다 훌륭하다고 다 잘 되나요? 재능이 있어도 명수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고 해가지고 뒤에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이것도 암에 탄식한 게 안내를 주고 탄식했는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것도 중도에 꼬마 꺾이고 만 것을 아쉬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이 불수자 유에 보면 묘는 뭡니까? 쌍날 묘자입니다. 싹이 나긴 했지만 숫자 뭡니까? 불수 숫자. 예? 숫자 이삭패를 숫자입니다. 빼어날 숫자 이삭이 패는 숫자. 이삭패를 숫자입니다. 우찌됩니까? 싹이 나기는 하였으나 이삭을 패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쌀농사를 다지고 보러하고 해도 싹이 패를 그 중에는 이삭이 못 패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민우집을 보면은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딸을 하나 낳았었는데 딸이 태어난 지 14일 만에 죽었어요. 14일 만에. 그래서 제가 원문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왔고 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 가느냐. 이 세상에 사람들은 한평생 하는데 너는 13일이 한평생이구나. 이렇게 적는 말을 했어요. 13일이 한평생 인생 생명도 있는 거예요. 100년 우리는 백세 세상에 하지만 13일이 한평생의 생명도 있고 3일 며칠 안 되는 것도 한평생일 수가 있고 10년 있으면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저희 어르신들하고 작은 세월이 아니죠. 13일이 한평생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싹이 나긴 했지만은 이삭이 패지 못하는 경우도 유의부 있기도 하고 또 어찌 됩니까? 수의부실은 싹이 패기는 했지만은 하지 못한 것. 실자는 열매 맺을 실자죠. 싹이 패기는 했지만은 열매를 못 맺는 것도 있지. 라고 해가지고 뭔가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애틋한 것을 말한 대목은 아닌가 싶습니다. 엄청 옛날 어른들이 많이 쓰던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